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늘 응원해 드리고 있는 개잡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 어려운 서류, 필기의 관문을 뚫고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면접을 앞두고 계신데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접이 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서는 가장 먼저 경험 행동 면접을 대비하는 것들이 좀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또 새롭게 도입한 상황 면접에 대처하는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접 공략법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건보 면접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또 최종 관문에서 합격이라고 하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먼저 이번 강의는 총 4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접에 대해 좀 특징을 좀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서는 경험 행동 면접에 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꼬리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답변해야 되고 또 자주 나오는 꼬리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상황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답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실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상황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챕터에서는 실제 나왔던 기출 면접 주제 또 기출 면접 질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엄선한 예상 면접 질문들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접에 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자,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접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험행동 면접과 상황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다대다 면접이었었는데 1대 3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압박감이 좀 크게 늘어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옆에 지원자가 너무 잘해서 또는 옆에 지원자가 좀 사고를 쳐서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없어지긴 했지만 혼자 들어가서 한 20분 정도 면접을 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압박감이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외부 면접관이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외부 면접관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시고 또 그에 맞춰서 면접 답변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면접이 새롭게 도입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건보라고 하는 이 조직을 이해하고 또 실제 실무 역량을 좀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면접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번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실 텐데요. 이 건보 면접 준비하신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또 건보 바라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 면접은 대부분 다 고만고만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면접에서 오히려 이런 차별성이 더 커져서 이 상황 면접의 중요성이 좀 더 증가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공단 사업과 또 어떤 조직의 이슈에 대해서 학습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여러분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직무 역량을 좀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기 위해서 경험 행동 면접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준비하고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험 답변 요령과 방식에 대한 어떤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좀 긍정적인 경험은 대부분 답변을 잘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낭패를 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꼭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대4 면접이어서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자르는 것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면접관이라는 분들은 좀 짧고 간결한 답변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짧고 간결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답변 공식을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꼬리 질문을 유도해서 꼬리 질문 이런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꼬리 질문에 답변하는 요령도 있거든요.
이걸 또 이따 경험행동 면접 파트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때 이런 요령들을 활용하신다면 면접을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실제 이런 경험행동 면접에서 경험 질문을 받고 꼬리 질문만 잘 유도하고 제대로 방향만 타고 가면 여러분들 면접을 아주 쉽게 보시고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고 또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기울여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우선 면접 진행 방식은 상황 면접과 경험 행동 면접 두 개를 한꺼번에 보는데요. 우선 상황 면접에 준비 시간을 한 10분 정도 주어서 8명이 한 조가 이루어져서 10분 정도 이런 상황 발표 주제들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면접장에 들어가서 상황 발표를 한 7분에서 8분 정도 하는데, 발표 시간 전체가 아니라 상황 발표를 한 1분이나 한 2분 정도 발표를 하시고 나면 질의응답을 하면서 한 7분이나 8분 정도를 상황 면접으로 할애를 하고요. 그 나머지 시간 12분이나 한 13분 정도는 이런 경험 행동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은 들어가자마자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상황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경험 행동 면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방은 상황 면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 시키고 그 다음에 경험 행동 면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 방에 따라서 또 이 올해 어떻게 면접이 진행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변동 가능성도 있어요. 주로 나오는 주제들은 공단의 어떤 이슈나 사업 관련, 직무 관련된 주제 지문이 먼저 좀 제시가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지문의 양이 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길거나 그러지 않았었는데 점점 좀 길어지는 추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방안을 발표하고 나면 그 방안을 왜 선택을 했느냐, 또는 그런 방안에 이런 한계점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완할래, 이런 식으로, 또는 어떤 구체적인 이런 방안을 왜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이런 꼬리 질문, 또 질의응답이 이어지고요. 특히 이제 어떤 우선순위, 이 세 개 중에 꼭 하나를 먼저 한다면 어떤 걸 할래, 이런 식의 질의응답, 꼬리 질문이 이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 행동 면접에서 12분 정도 진행되고요. 자기소개를 대부분 시키고 있어요. 자기소개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가지 정도 준비하셔야 되겠죠. 1분 분량과 30초 분량.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2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S 직무 코드,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그런 NCS 직무 코드와 관련된 여러분들 직무 역량을 좀 많이 물어보는 경향이 좀 특별하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강점, 또 어떤 약점이 뭐냐, 그걸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질문들이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런 질문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과 또 이런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질문들이 이제 많이 이어지는데 원칙을 지켰던, 업무가 과중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또는 고객 응대, 또 조직 적응, 또 대인 관계에 관련된 이런 경험 질문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인 관계나 이런 고객과의 갈등, 또 조직 적응, 또 원칙을 준수했던 경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비하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고객 응대 상황에서 이제 특수한 어떤 고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진상 고객인 거죠. 그런 까다로운 고객,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사회 관련된 이슈들을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면접 진행 방식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상황 면접은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으냐, 좀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공단 사업과 직무 관련된 주제를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카페나 이런 데 가보시면 기출 상황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주제들은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건보에서 냈던 보도자료, 또는 월간지에 있었던 어떤 이슈들, 그 다음에 국정감사의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은 공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여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건 인터넷을 통해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몇 가지 주제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심사평가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사평가원이 예전에 발표 면접,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발표 면접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발표 면접, 이 주제들을 함께 좀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인사 담당자라면 이 심평원 거 발표 주제들 참고할 것 같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서 좀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학습과 준비가 필요한데 이걸 혼자 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좀 구해서 이런 주제들을 함께 모으고 그것들을 가지고 발표하고 또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함께 고민을 하신다면 이런 직무 관련된 또 사업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상황 주제가 주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상황 면접이 이제 건보에선 상황 면접이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짧은 발표 면접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진상 고객이 와서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어떤 특정 상황을 주어지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대처 방안을 묻는 것이 이제 상황 면접인데, 물론 기출 주제들을 살펴보면 간혹 한두 개씩 그런 주제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업과 직무 관련된 이슈들을 던져주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대처 방안, 해결 방안, 이런 식으로 어떤 방안을 발표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따지자면 발표 면접에 가깝지만 이런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면접에 따른 어떤 구성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는 방법은 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첫째, 둘째, 셋째를 이야기하고 난 이걸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듣는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성이 명쾌하지 않으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제 면접관으로 활동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는 내용이 다 거기서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면접관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방안을 발표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짜임새 있게끔 면접관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틀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 구성, 이것을 제가 이따가 상황 면접 공략법의 챕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구성법을 확실히 정해놓고 그걸 활용해서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발표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써야 될 이런 멘트들이 좀 필요해요. 이게 실제 발표를 하다 보면 이런 멘트들이 고정되어 있지 못하면 발표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멘트들,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발표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멘트들을 좀 고정을 좀 해놓고 그것을 계속 활용하는 연습을 통해 발표할 때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틀을 구성해야 된다. 틀을 잘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멘트를 고정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황 발표, 상황 면접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면접관이 이제 꼬리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로 질의응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질의응답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발표했던 이런 방안에 대한 어떤 한계점, 특히 예산과 인력은 어떻게 충당할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예산과 인력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떻냐, 이런 식으로 항상 압박처럼 느껴지는 꼬리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 내용을 구성하실 때 항상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볼 거다는 걸 꼭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실 때도 이런 압박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런 상황 면접 파트에서 이렇게 압박을 받았을 때 면접관에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좀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그다음에 그런 발표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왜 선택했느냐, 여러분들이 이유를 꼭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우선순위, 그 다음에 그게 무슨 현실성이 있느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압박 때문에 흔들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압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관님께서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코 압박, 이런 꼬리 질문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압박을 한다는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압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꼭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면접관이 뭔가 지적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박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발표했던 방안이 좋은 방안이야, 이것을 이제 꼭 면접관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면접관의 어떤 지적사항,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습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는 가장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면접관님께서 뭔가 지적을 하시면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솔직히 답변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면접관이 뭔가 압박을 하면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어를 잘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에 이 지원자가 자주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겠구나, 자기 고집이 너무 세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님의 지적을 항상 먼저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냥 진솔하게 담백하게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면접관이 이렇게 압박 꼬리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황해서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는데 임기응변으로 그 위기를 탈출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면접관의 입장에서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의 눈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혹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꼭 답변하시기보다는요, 오히려 내가 그런 부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면접관에게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상업면접 공략 팁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험 행동 면접을 공략할 수 있는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가장 먼저 공단 직원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면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국민건강보험단에 입사해서 진상 고객이 찾아와서 진상 고객을 응대하는 것을 역할극을 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면접을 보시기에 훨씬 더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진상 고객이니까 당연히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꼬치꼬치 따지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고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진상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러 간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난 진상 고객을 응대하는 역할극을 하러 왔다 라고 생각하시고 면접을 진행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경험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건 당연한데, 많은 경험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경험을 준비하기보다는 이런 대표적인 경험을 가지고 어떠한 질문이 오건 그 대표 경험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어떤 순발력, 어떤 응용력을 키우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경험 행동 면접 대비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 질문, 특히 이런 거 할 때인데요, 욕심을 부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뭔가 물어보면 그것을 한꺼번에 다 말해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님의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료들과 협업해서 뭐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경험 이런 걸 물어봤으면 여러분이 답변 아주 잘해 막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면접관이 이제 궁금한 게 없어요. 대충 감 잡았으니까. 그러면 면접관은 그러면 동료들과 협업에 실패했던 경험은 없었느냐,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경험을 물어보면서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면접관님한테 너무나 많은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면접관님께서 일단 이제 꼬리질문 파트, 꼬리질문 답변한 요령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 한꺼번에 다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면접관님하고 티키타카 재밌게 면접 보실 수 있다니까요. 이 건보 면접 그렇게 면접 준비하시면 생각보다 쉬워요, 정말. 그래서 한꺼번에 욕심 부리지 않고 묻는 것만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랑하기보다는 진솔하고 또 겸손한 답변이다. 이걸 꼭 하셔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이제 면접장까지 불렀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것인 만큼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이런 자랑하는 거 있죠? 면접관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성, 뭐 직무 역량 이런 거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오히려 더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본질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질을 좀 보여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많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실 때 좀 겸손한 표현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창의적인 경험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면접관님의 질문에 항상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책상 모니터 위에 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면접관님에게 뭔가 좋은 인상도 줄 뿐만 아니라 면접관님이 이런 압박성 꼬리 질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겸손한 표현들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보 이제 면접 어떤 트렌드이기도 하고 어떤 공기업 전반적인 조직 문화이기도 한데요. 물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에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동료들과 함께 잘 화합하고 또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러 가는 게 건보 면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뛰어난 인재라는 걸 보여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뛰어나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면접에 합격할 수 있는 하지 못합니다. 그거보다는 이 지원자를 뽑으면 실패하지 않겠구나, 이 지원자 잘 적응하고 동료, 선배들하고 잘 어울리겠구나,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하겠구나, 이런 느낌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초급한 마음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부리다가 면접을 꼬이게 만들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동료들하고 잘 어울리는 모습, 조직에 잘 적응하는 모습, 고객에게 잘하는 모습, 이것만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변은 장황하지 않고 간결하게 답변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답변 공식 활용해서 답변하고요. 그 다음에 꼬리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 꼬리 질문 유도하면서 면접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경험 행동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접에 합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략 방법들, 또 합격 비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의만으로 분명히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이라면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박견의 공기업 NCS 면접이라고 하는 이북을 새롭게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S24 알라딘 유페이퍼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이 책 구입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던 다른 면접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545개 정도를 수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면접 대비하실 때, 준비하실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너무 면접 많이 떨어졌어, 나 처음인데 너무 불안해,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이 결제 컨설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컨설팅도 참여하시는 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법 긴 강의가 된 것 같아요. 긴 강의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합격 제가 힘껏 응원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더 힘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합격 제가 힘껏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